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요, 5명의 후보자 모두 경제 관련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자민당 재건을 가장 먼저 앞세운 모태기 후보를 제외하고는 전부 1번 공약으로 경제 분야를 삼을 만큼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게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고이즈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구체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취하겠다. 특히 고물가 대책에서는 여러 제한이 있으므로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정당 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면서 교부금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급여세 공제 등 공약지에서부터 좀 적극 재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1차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구체성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토론회에서나 아니면 이제 기자들과의 어떤 대담에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나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조차 엄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진짜 어떤 정책을 취하려 한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평가를 사실 일본 언론에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후보는 물가 상승 대책 등의 재원으로서 그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는 9할 이상을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인식을 보인 것이죠. 고이즈미 후보는 앞으로 이제 5년 뒤인 2030년까지 연간 100만 엔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우리 돈으로 하면은 941만 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후보들이 이렇게 경제 정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된 아사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새 총재에게 가장 우선해서 다뤄주길 바라는 주제의 순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물가 상승이 4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